지금 태국 2달 살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지인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현지인 기초과정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태국 소스, 또 곡물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재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픈 마인드로 얘네들을 맛있는 거다 먼저 자기 체면을 걸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스 그리고 모르는 요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국 음식점만 들어가면 전 싫었어요. 냄새가 너무 싫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이것은 나한테 잘 맞겠다 생각하고서 마음을 먼저 풀고 먹기 시작하니까 꽤 맛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냄새가 조금 거부감이 많았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거는 새로운 냄새인데 이거 이 정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접근을 하니까 음식에 대해서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은 맛있는 냄새다, 맛있는 냄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맛있어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갖고는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거 다시 맛들여갖고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게 저희의 지금 중간 과정이고요. 두 번째, 여기 교통이 한국 분들은 짧게 여행을 오기 때문에 주로 택시를 많이 타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BTS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도 새로운 걸 타는 걸 저희가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BRT? 정해진 노선으로만 가는 버스죠. 네, BRT니까 러시아어에 밀림 걱정하지 않아도 좋았고요. 제일 두려웠던 거는 버스는 네. 여기 우리나라처럼 GPS가 달려있는 버스도 있고 없는 버스도 있고 한데 아예 안 오는 버스도 있고요. 그렇죠. 노선에는 적혀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본 버스도 한 대 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알아서 내리면 되는데 일단 버스를 타서 차장한테 버스 요금을 낼 때 내릴 때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제 곤욕인 것 같아요. 간단하고 남이 다 아는 경우는 모르는데 뭐 어디 약품 앞 건너편 정거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는 해요. 다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향. 태국 고유의 향.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호텔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든지 태국 나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서만 접했었는데 여러분 요즘 저희 집에서도 그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토차 시장 같은 데에서 이전에 그냥 이 싼 향을 사면은 이건 그냥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향이겠다 해서 별로 그냥 선물로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이번에 사갖고 와서 집에 놓고 보니까 싼 향인데도 꽤 냄새가 좋더라고요. 고급스럽고. 꼭 디퓨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그냥 세제, 비누, 또 물, 또 공기, 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만나서 이런 향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가 외출하고 들어갈 때 콘도 문을 딱 열면 왠지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 향이 왠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사진인데 저희가 좋아했던 향이 있거든요. 예전 묵었던 숙소에서 난 향인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락스 향이더라고요. 저희 운동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구 닦을 때 기구 닦는 그런 액체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좋아하는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가 싼 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급진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리고 저희가 좋아했는데 싫어진 향이 바로 모기 쫓는 향. 시트로렐라? 시트로렐라. 저는 그거 약간 허브 향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제일 실패한 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 중에 타이QR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야시장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한다. 보통 사이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나 더 용도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한테 돈을 보내거나 그럴 때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름으로 계약이 된 게 아니라 현지 친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친구에게 주고 친구가 지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뭐 디파짓도 그렇지만은 전기요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렇게 할 때마다 바쁜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 친구가 우리 때문에 시간을 내고 귀찮을 수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 돈 보내기라든가 이런 게 요즘 송금 한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국인들이 아마 99점 몇 프로가 개인 은행 QR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QR을 통해서 우리 돈 보내기 하듯이 그렇게 돈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은행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Q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을 전송해 주면 제가 거기에 QR을 찍고 그냥 그 타이QR 찍듯이 돈을 보내면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번에 굉장히 신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의 앱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큰 은행이 아니니까 저희들 뭐 돈 보내고 받는 경우는 좀 약간 불안해서 타이QR 사용해서 돈 보내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관공서 업무에 대해서는 되게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씌워지듯이 여기 태국에서만큼은 개인 간의 돈거래나 이런 거 전달로 쉽더라, 생각보다 쉽더라는 거,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좋았었고. 타이Q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있어서 다른 잘 모르는 스타트업 은행 사용하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마트에는 할인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8시 공략하라. 처음에 갔더니 저녁 시간인데 물건이 별로 없어갖고 여기 마감 세일을 안 하는구나 했더니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8시에 가니까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할인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음식 쪽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금방 소진돼갖고 할인할 시간에는 카운터에 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8시를 못 맞췄던 거예요. 그 시간 맞춰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맥스밸류는 8시더라고요. 8시 사람들 조금 전에 장난 아니에요. 가면은 30%였다가 8시에 50%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맞아요. 어차피 그날 저녁에 먹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니까 뭐 당일 만든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50%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도 사요. 밥이 12바트? 12바트짜리도 있고 15바트짜리도 있는데 하면 그게 6바트. 50% 하면은 얼마야? 저희 그냥 햇반처럼 돌려 먹어요. 밥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지 태국에 온 지 저희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현지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구별법 뭔가요? 현지는 마스크. 맞아요. 제가 느낄 때 현지인은 지금 마스크를 95% 정도는 현지인은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중에서 하얀 사람들은 100%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보면은 쓰는 사람 반, 안 쓰는 사람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태국 현지인들이 지금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습관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조심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현지인들은 100%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가 풀린 거는 저희가 6월에 여행을 갔다 들어올 때 그 소식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도 실외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익숙한데 실내에서 안 쓰는 건 저희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결국 물어봤는데 실외 마스크 다 해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의 건강은 너희가 지킨다. 이렇기 때문에 태국인 모두는 거의 모두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마스크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 이용할 때 좀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아니면 뭐 과도한 데시벨의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0%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리 기침들도 많이 하고 침 튀기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 신나서 그러겠죠? 그런데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서로 쓰고 조금 주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데시벨을 살짝 낮춰서 얘기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 오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마스크를 쓰던지 아니면 데시벨을 좀 낮춰주던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저는 마스크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행도 이렇게 갔다가 예전에는 여행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지만 밤 늦게 방콕 비행장에 도착해서 방콕에 있는 우리 집으로 콘도로 다시 돌아오는 택시를 탔을 때 왠지 모를 그런 희열? 그런 기쁨이 있는 게, 다른 거 길게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오래 살기를 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아, 여기 내 집이 있구나, 이게 되게 안정감 있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들도 얘기했는데, 뭐 터키 이런 다른 유럽에 나가서 한 달 살기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2달 살기 하는 이 방콕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 가갖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인티제 인티제 방콕 한 달 살기 소감, 짧은 소감. 초보 과정입니다. 이제 곧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과정, 심화 과정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콕 기초 과정 화이팅!